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11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할 텐데요. 1번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주요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그리고 기억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 모계피적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는데요. 해당하는 이 목적 적합성에 속하는 예피적 제외한 나머지 중립성은 신뢰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2번 재무상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비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 비유동자산은 투유무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올바른 표현이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어느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두 가지의 특징이 반대되니 우리가 이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대체로 유사하다라고 하면 들어온 대로 나간다. 즉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3번은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총합계액은 얼마인가?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플러스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하죠. 여기에서 현금에 해당하는 것은 배당금 지급 통지서 또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고도 하죠. 타임 발행 수표 이 두 가지입니다. 답은 1번이고 선일자 수표는 수표이긴 한데 현금이 아니라 어음의 성격에 가깝고 현금성 자산의 정의는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내인 금융상품 등을 이야기하죠. 5번 볼게요.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의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다. 올바른 표현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죠.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등이 들어있죠. 4번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으로 답이 되겠네요. 6번 손익계산서에만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은 수익과 비용이죠.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보면 대손상각비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네요. 그리고 다 기부금도 비용이고 라 퇴직급여도 비용이죠. 그러면 가다라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항목을 보니 2번 가다가 답이 되겠죠. 7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한국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한국이 당기 12월 30일에 계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는데 취득일이 작년이죠. 그리고 정율법으로 상각을 해야 되네요. 정율법의 감가상각비식은 장부가액 곱하기 상각률이 되겠죠. 그러면 당기 1월 1일 장부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작년 것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X0년도의 감가상각비 12월 31일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취득원가 1,000만 원 곱하기 상각률 45% 그리고 월할 상각이 기본이니 곱하기 12분의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7, 8, 9, 10, 11, 12 6개월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 곱하기 0.45 450만 원에 나누기 12분의 6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225만 원이 되겠죠. X1년도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장부가액이니 1,000만 원에서 전기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인 225만 원 뺀 금액인 775만 원에 곱하기 0.45 45% 해주시면 당기 감가상각비가 348만 7,5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손익계산서상 표시되는 매출 원가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2번부터 볼게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를 가산하는 계정 과목이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정상 감모 손실도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죠. 그 다음 원재료 구입 시 지급한 원반비는 구입 시 발생하면 해당하는 원재료 자산의 취득 원가로 포함을 시켜주는데 정상적으로 제조와 판매가 된다고 하면 매출 원가로 대체될 수 있겠죠. 하지만 1번의 판매 이외 목적으로 사용된 재고자산의 타계정 대체, 우리가 프로그램에 적요 8번이라고 입력하는 항목은 매출 원가로 증가되지 않고 따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초원가이면서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직제, 직노, 재간
이렇게 있을 때 직제와 직노를 합쳐서 기본원가, 기초원가, 직노와 재간을 합쳐서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둘 다 해당하는 항목은 직접 노무원가, 올바른 표현이네요. 직접원가란 특정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가 맞죠. 연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는 증가하지 않죠. 우리가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는 이렇게 증가를 하지만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일정하죠. 그러면 단위당 원가도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매몰 원가는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하는 게 맞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적용이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주문 제작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인데요.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또는 주문 제작 제조업 등이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중 공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손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품질이나 규격 등이 미달된 불합격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상 공손품에 투입된 원가는 정상품 원가와 비말 제공품에 가산을 하고 비정상 공손품에 투입된 원가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번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료의 찌꺼기는 작업 폐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할 줄 아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유를 구하고 두 번째 액을 구한 다음 세 번째 배부 차이를 구할 건데요. 여기에서 유는 예정 배부율이죠. 그리고 액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고 그리고 배부 차이는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구해야 되겠죠. 예정 배부 유를 구하는 식은 제조간접비 총 예상액을 예정 조업도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25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 250만 원 나누기 우리 회사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총 예상하는 직접 노무 시간을 나눠주셔야 되겠죠. 당해연도 초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 5만 시간 나눠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250만 원 나누기 5만 하면 50원이겠죠. 그래서 직접 노무 시간 1시간당 제조간접비 50원을 배부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예정 배부율을 구한 다음 예정 배부액을 구하려면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을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실제 조업도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5,000시간이니 5,000시간 곱하기 직접 노무 시간당 50원이니 이렇게 곱해주시면 25만 원의 제조간접비가 예정 배부액으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25만 원으로 나왔는데 문제에서 실제로 발생액은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배부 차이를 계산해 보면 실제 발생액 30만 원 빼기 예정 배부액 50만 원 하면 5만 원의 차이가 발생을 했고 실제 금액보다 적게 배부를 해놨으니 과소배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배부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과소배부 5만 원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부가세법상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는 우리가 면세제도이죠. 답은 3번입니다. 14번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죠.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인 것은 제품의 외상 판매겠죠.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조세를 물납하거나 법률에 따른 수용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해당하죠. 15번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할부 판매 시 발생하는 이자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고 개별 소비세도 과세표준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1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무풀이입니다. 먼저 회사 코드는 예은상사 주식회사 811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1번에 나오는 세 가지 문제 유형은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리고 전기분 재무제표와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메뉴들 중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들어가서 계정 과목 831번 수수료 비용을 찾을 건데 찾을 때는 코드 번호 쪽 클릭하고 831 이렇게 입력하면 찾을 수 있고 또는 컨트롤 F를 눌러서 찾기창 띄워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831번 수수료 비용에 오른쪽에 있는 현금 적요 이 칸에 빈 칸을 클릭하고 주어진 내용인 8 엔터 결제 대행 수수료 엔터 이렇게 해서
현금 적요란에 8번 내용을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메뉴 종료하고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갈게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문제에서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니 우리는 금융기관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코드번호 98005 그리고 수협은행 엔터. 그 다음 예금은 정기적금 3번. 계좌번호는 110-146-9805558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ESC 누르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지급어음 계정 과목 클릭하고 전일상사 930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정 후 금액이 650이죠. 그러면 금액 쪽 클릭하고 650. 모닝 상사는 870만 원이죠. 그럼 모닝 상사도 금액 8700 플러스 87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미지급금 왼쪽 계정 과목 클릭하시고 오른쪽에는 대명 금액이 450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450. 그리고 한울은 790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거래를 입력하는 내용이죠. ESC 누르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갈게요. 날짜는 변경 버튼 눌러서 월일자로 변경해 줄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7월 10일 7 엔터 10. 문제에서는 회사에서 6월 관리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2만 원과 지방소득세 2천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그러면 급여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원천 징수한 세금 등을 납부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후자인 원천 징수한 세금 등을 납부를 한 상황이죠. 직원 부담분의 원천 징수한 세금 등은 대변의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증가로 적어놓기 때문에 급여 지급 시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그리고 보통예금 등으로 이렇게 써놨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2분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원천 징수한 예수금을 납부한 회계 처리니까 차변의 예수금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니 보통예금 이와 같은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 이 두 가지 유형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계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차변의 예수금 금액은 2만 원과 2천 원 합한 2만 2천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7월 16일, 날짜 7월 16일. 홍명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당좌수표 발행했으면 우리 회사 당좌 예금이 나갔으니 대변의 당좌 예금 감소시켜주고 차변에는 계약금 성격으로 준 거니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거래처까지 써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는 홍명,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8월 10일 ESC 누르고 8 엔터 10. BC카드 7월분 결제 대금 20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출되었다. 회사는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BC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고 지금은 그 결제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준 거니까 즉 카드 대금을 결제한 거니까 차변의 미지급금 써서 미지급금을 감소시켜주고 거래처는 BC카드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했다고 하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BC카드,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영업부 김시성 과장이 대구 세계 가구 박람회 참가를 위한 출장에서 복귀하여 아래 지출 결의서와 출장비 60만 원 중 잔액을 현금으로 반납하였다라고 하고 지출 결의서를 보니 왕복 항공권 35만 원 쓰고 식대를 3만 원 썼다고 하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출장비 인출 시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함이라고 하니 우리가 출장했을 때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돈으로 줬다고 하면 현금으로 줬다고 하면 대변의 현금 그리고 차변의 전도금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죠. 얼마를? 60만 원을. 전도금은 본사가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점들의 운영을 위해서 미리 보내는 금액을 전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는데요. 이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걸 우리 출장비로 사용을 했으니 이제 대변의 전도금이라고 써서 감소시켜 주시고 60만 원. 차변에는 출장 갔을 때 사용한 돈 우리가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죠. 여비교통비 금액은 35만 원과 3만 원을 합한 38만 원을 썼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반납을 받았다고 하니 차변의 현금, 나머지 금액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입력 한번 해볼게요.
대변의 전도금, 금액은 60만 원. 차변의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영업부인이 800번 때려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38만 원. 차변의 나머지 현금 이렇게 22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2일 날짜 먼저 바꿔볼게요. 9 엔터 12. 제조공장의 기계장치를 우리 기계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800만 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우리 기계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회수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처분하는 분계가 아니라 처분하고 받은 약속어음에 대해서 만기가 돼서 돈으로 받은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기계장치 처분했네. 대변의 기계장치, 그리고 기계장치의 감노액도 같이 지웠겠죠. 감가상각누계액 지우고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받을 어음이라고 쓰면 안 되고 상거래 이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음을 받았어도 미수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써놨겠죠. 그러면 이 기계를 처분하고 받은 이 어음을 당좌수표로 받았다고 하니 대변의 미수금 개정 과목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금액은 800. 그리고 차변에 당좌수표로 회수했다고 하니 타인 발행 당좌수표,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우리 회사의 현금이라고 적는다. 차변의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의 현금 금액은 800, 대변에는 미수금 개정 과목은 우리 기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8일 날짜 변경할게요. 중국의 라일라이에 대한 제품 수출 외상 매출금 3만 달러를 회수하여 즉시 원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렇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 매출금을 달러로 가지고 있었는데 원화로 계산해서 적어놨겠죠. 그런데 그 외상 매출금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받은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제품 매출했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제품을 팔았을 때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썼을 거고 차변에 외상으로 판매를 했으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3만 달러 이렇게 3만으로 적을 순 없으니 판매한 날짜 즉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을 해서 3만 곱하기 1,300원 하면 3만 곱하기 1,300원 3,900만 원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래서 3,900만 원 이렇게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써놓은 상황인데 지금은 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니 대변의 외상 매출금 3,9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고 했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은 건 3만 달러인데 이 3만 달러를 회수하여 즉시 원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다고 하니 원화로 계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금일의 기준 환율인 1,380원 곱해주시면 1,380원 곱해주시면 3만 곱하기 1,380원 그러면 4,140만 원 이렇게 보통예금 개정 과목의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적했을 당시에 외상매출금 장부에 적은 금액과 입금 받았을 당시에 이 금액의 차이 우리 기준의 차이는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사용해 주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수익 자리가 비니 수익 자리 빈 금액을 외환 차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 한번 해볼게요.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4,140만 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그리고 회사 입력해 주시고 라일라이 금액은 3,9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외환 차익 이렇게 24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메인 매출전표 입력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메인 매출전표 입력 들어가 볼게요. 1번 7월 6일 날짜 변경 버튼 눌러주시고 7 엔터 6 엔터. 자, 물건을 샀는지 팔았는지 먼저 볼게요. 제품을 팔았죠. 그러면 매출 코드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서 증빙이 전자세금 계산서이네요. 그러면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면 10일 과세 매출 입력해 주시고 공급가액은 2,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2,300만 원. 거래처는 아이닉스네요. 그러면 아이닉스. 그다음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다. 전부 외상이죠. 2번 외상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8월 10일이죠. 날짜 변경해 볼게요. 8 엔터 10. 문제에서 원재료 매입처의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회계에서 공급 즉 판매했다고 보진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판매했다 이렇게 매출로 본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증빙이 없을 때의 코드 번호인 14 건별 무증빙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를 입력하시는 부분인데요. 코드 먼저 입력해 보면 14 건별 그리고 건별 코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가 나눠지는 코드인데요. 여기에서 공급가액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가에 부가세 포함된 55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50만 원과 5만 원 이렇게 나눠져서 입력이 됩니다.
코드는 문제에서 거래처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빈칸으로 놔둬주셔도 되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볼게요. 여기에서 대변의 제품 매출, 제품을 판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품을 직접적으로 감소를 시켜주면 됩니다. F2번 누르고 제품 엔터 누르신 다음에 반드시 적요란에 숫자 8번 엔터 이렇게 눌러서 타계정으로 대체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엔터 눌러서 3번 차변 누른 다음 차변에는 원재료 매입처의 접대 목적이니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5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분계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6일 ESC 누르고 9 엔터 16. 문제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하니 매출 코드에 전자세금계산서면 11 과세겠네요. 11 과세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부가세 별도 9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거래처는 88물산이죠. 88물산. 그리고 전자니까 1번 전자. 분계는 당좌 수표를 받았다.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죠. 1번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6일 날짜 바꿔볼게요. 26.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을 잘나가 광고에서 주문 제작하였다. 그러면 매입한 거죠. 매입하고 증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네요. 그럼 매입 플러스 세금계산서니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된 550이니 공급가액란엔 500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하고 거래처는 잘나가 광고.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다고 하니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차변에 원재료 구입이 아니라 비품으로 처리할 것 간판 구입하고 비품 처리하라고 했으니 비품으로 계정 과목 변경해 주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10월 15일 날짜 변경할게요. 10월 15일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니 50일 과세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250만 원이네요. 250. 그리고 거래처는 메타가구 이렇게 나와 있죠. 메타가구 입력해 주시고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100만 원은 은성가구한테 제품 팔아서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고 나머지는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혼합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원재료 구입한 거 맞으니 밑으로 내려와서 4번 대변에 먼저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서양도 해줬을 땐 대변에 받을 어음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를 메타가구가 아니라 은성가구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던 걸 줬으니 은성가구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하고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으니 외상 매입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2월 2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문제에서 대표이사 한태양은 본인 자녀의 대학 입학 축하 선물로 니캉전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면서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물건을 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출이 발생을 했죠. 샀지만 불공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 샀다 세금계산서다 그러면 50일 과세인데 사업과 무관하니 54 불공으로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프로그램 유형란에 54 불공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부가세 별도 38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코드는 구입한 곳인 니캉전자를 입력해 주시고 니캉전자 전자니까 1번요.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 한태양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으니 가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한태양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하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수정하는 문제이죠. 1번 먼저 볼게요. 1번 문제는 8월 17일인데 문제를 보니 매입세 공제 가능 차량 등의 키워드를 통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8월 17일 이렇게 치면 카면이라고 하는 코드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사거리 주유소에서 영업부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경유를 주유하고 유류대 44,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 회계 담당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메인 매출 전표의 카드 면세로 입력하였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과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제 차량 구분을 할 줄 아셔야겠죠. 불공제 차량은 개별 소비세법 대상이 되는 차량이고 그 해당하는 차량의 범위는 8인승 이하 그리고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이죠. 문제에서 나오는 소형 승용차는 800cc이기 때문에 불공제가 아니라 공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구입 또는 유지, 임차에 사용한 금액은 해당하는 코드를 적절히 사용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했고 카드로 결제, BC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카과, 카면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카과, 57 카과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새로 입력하고 위에 있는 자료를 삭제해 볼게요. 일단 57 카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위에 있는 내용이 복사가 됩니다. 공급가액 란에는 부가세 포함 44,000원이니 44,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4만원과 4,000원 나눠지죠. 그리고 사거리 주유소 입력해 주시고 신용카드 사는 BC카드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유류대 주유하고 돈을 쓴 거니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야 하고 영업부가 사용하는 차이기 때문에 800번대 차량 유지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입력을 하신 다음 위에 있는 자료는 체크 표시해 주시고 삭제 버튼 눌러서 라인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2일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날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 11월 12일 여기에서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면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당사 우리 회사의 공장 제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판명이 되었다. 우리 회사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주게 되면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리고 공장 직원이니 500번대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결산 정리 문제이죠. 수동과 자동 먼저 나눠볼게요. 1번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는 수동, 2번 수동이죠. 3번은 감가상각이네요. 그러면 자동이겠죠. 그래서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이 5가지 말고는 전부 다 수동이니 구분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고 1번 문제 먼저 보면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회계처리는 항상 그 틀이 정해져 있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발생했던 걸 다 지워줘야 하니 대변에 적혀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적어주고 부가세 대급금도 다 지워줘야 하니 차변에 적혀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적어서 다 지워주고 그래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바로 납부를 하지 않고 계산을 먼저 하는 거니 대변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미지급 세금,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만약에 공제받을 게 더 많아서 환급세액이 발생을 했다면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환급세액 이렇게 틀을 기억하고 계시고 입력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날짜 일반 전표 12월 31일 그리고 대변 먼저 입력하면 부가세 대급금 입력하고 금액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죠. 3,404만 6천원. 차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4,938만 7,500원.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지금 대변의 금액이 비어있죠. 그러면 미지급 세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차변이 비어있으면 미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번 X1년 7월 1일 제조부 공장의 화재보험료 1년분 720만 원을 전액 납부하고 즉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기간 미경과분 보험료를 월할 계산하여 결산 정리 분계를 하세요. 자,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 X1년 7월 1일에 보험료를 납부를 했고 기간은 X2년 6월 30일까지죠. 그리고 지금 날짜는 X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X1년 12월 31일에 보고를 할 때 단기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 계정 과목인 보험료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 차기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먼저 낸 비용, 즉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X1년 12월 31일에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에서 전부 즉시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으니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의 금액 중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금액을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즉 비용 감소니까 대변에 보험료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을 계산해 보면 720만 원 곱하기 1년치니까 12로 나눈 다음 내년분에 해당하는 개월수 즉 1월부터 6월까지면 6개월이죠. 720만 원을 12로 나누고 6을 곱해주면 360만 원이 나오네요. 36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의 선급 비용 그리고 금액은 360 대변은 보험료. 자, 보험료는 제조부 공장이기 때문에 500번대를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500번대 36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감가상각이죠.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하고 제조부서의 화물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 원가의 안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에 있는 차량 운반구란에 단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금액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주고 우리에게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계산하려고 보니 정액법 이라고 이야기하니 조금 쉽겠죠. 정액법의 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반존가치 여기에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이렇게 계산하고 이와 같이 단기에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면 월할 계산도 같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월할 계산한다고 하면 월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니 12개월로 나눠주신 다음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인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9개월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3천만 원 나누기 5 그리고 나누기 12 곱하기 9 이렇게 하게 되면 4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450만 원. 정확히는 4월 15일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15일치만큼 계산을 하시긴 하셔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월할 계산이 나오니 이렇게 월 단위로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구하셨다면 차량 운반구 결산 반영 금액란에 4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꾹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해 주셔야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6번 장부조회 문제 갈게요. 4월에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이 4월 기간 동안의 금액을 찾는 거라 여러 가지 장부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총계정원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총계정원장으로 들어가서 날짜를 4월 1일 4 엔터 그리고 외상매출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4월자에 해당하는 차변, 대변, 잔액 금액 중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외상매출금이 감소하는데 외상매출금은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이죠. 즉 대변에 있는 이 금액 4천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4천만 원. 상반기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작은 월의 차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월별로 금액을 해야 할 때는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는 게 편하겠죠. 날짜를 1 엔터 6월 30일 입력하시고 제품 매출이니 F2번 누르고 제품 매출 검색해 주시고 제품 매출. 자, 이렇게 검색했을 때 제품 매출은 수익이기 때문에 발생하면 대변에 적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월은 6월이죠. 6월의 금액 적어볼게요. 1억 4,715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작은 월은 2월에 있는 이 금액이죠. 빼기 2,952만 원. 그래서 계산해 보면 1억 4,715만 원. 빼기 2,952만 원 빼면 답은 1억 1,763만 원이 나오겠죠. 3번 X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고정자산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부가가치 탭으로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날짜를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이죠. 4 엔터 6 엔터 이렇게 쳐주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물건을 샀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샀을 때는 매입 세액란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고정자산을 매입한 다음에 발생한 세액 고정자산 매입 세액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건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금액이 적혀 있는 거고 여기에서 고정자산 매입 세액이니 고정자산 매입란 즉 11번 란의 오른쪽에 있는 이 세액 금액을 답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637만 2천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부조회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주셨다면 우리 실제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홈 메뉴의 좌측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란에 6번에 있는 문제의 답들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111회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